2부 아빠들의 왕수다. 103.5MHz죠. 그러니까 우리가 103.5 짧은 문자 50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이제 그 패널도 소개 안 하고 청취자분들하고만 할래요. 패널도 소개하기 싫어졌어. 뭐 보이는 라디오니까 알아서 보실 겁니다. 네. 알아서 보세요. 패널입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분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요. 한국경제신문은 왜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그 기업들이 다 망한다고 이상한 기사 써요 여기. 그런 얘기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예. 신문을 보신다는 얘기죠. 아니요. 네. 많은 관심 하영 기자가 얘기하던. 감사드립니다. 자 고현준 만평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모자리차가 모자 쓰고 오셨어요. 네 헤드셋을 썼습니다. 구찌가 아니라 팔찌예요? 뭔 찐가요 이거? 네. 자 오늘 손소 변호사님이 어디 변론 나가셨나요? 그래서 긴급 김용민 땜빵 전문. 네. 김용민 PD 긴급 투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항상 뭐 6시에 SBS에 출근해가지고 아하.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땜빵이 들어오면. 땜빵이면 바로 투입이 됩니다. 저 잘 듣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예. 그 사장님이 지난번에 감사패 드리셨다고 그러더라고. 저를요? 예. 아니 땜빵 잘한다고요? 아니 5분 대기조에 대한 감사.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김은국 씨 안 오면 김은국 씨 대신에 또 들어가요. 그래요? 만반의 준비가 되어 김웅 씨 있습니다. 성대모사 한번 해보세요. 아예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예예예. 예. 네, 그렇죠. 저는- 진영은 못 넘어가잖아요. 거기 보수적인 진보. 그분 얼마 전에 나 중도됐어. 중도됐다고 하셨습니다. 예. 중됐다고요? 예, 중도 중도. 중도됐다. 중도 하차 아니고요. 두 분이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1년 365일. 네. 24시간 연중 무휴. 구직 중입니다. 네. 항상 구직 중입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PD님 마저도 빵꾸가 날 때 제가 때문이죠. 네. 여기는 그래서 땜땜빵. 10분 대기죠. 네, 그렇죠. 예. 사이버님 손소 변호사님 손 변호사님 외모에 뒤지지 않는 분이 오늘 오셨네요. 손 변호사님 외모님 외모가 이렇게 생기셨군요. 네. 예. 저는 그냥 뒤지지 않는 분이라고 해요. 되게 작은 모니터로 보고 계시네요. 뒤지지 않는 분만 봤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뒤지지 않는 안 분. 죽습니다. 저는. 예. 그럼 5분 대기죠. 네, 5분 예. 대기죠. 불사조죠. 그렇습니다. 아니 예. 온갖 병을 또 갖고 있어요. 무슨 당뇨에 무슨 비만에. 지병들이 또 있으시고. 종합병원이. 아무튼 이런- 건강 검진 꼭꼭 하시고요. GP요 GP. GP. 제너럴 하스피털. 자 어제 청와대 기자회견 얘기 근데 앞에 하영 기자가 하도 많이 해갖고 그렇죠. 예, 그렇죠. 하영 기자가 안 한 것만 얘기했어요. 하영 기자 가시면서 예. 제 손을 붙잡더니 예. 저는 기레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데 기자들 사이에서 기레기란 말은 거의 뭐 경기 일으키는 아니 정도. 네. 그 얘기를 안 들어본 기자는 기자가 아니죠. 다 오, 기레기란 그럼 말 들어봤어요 정인석 기자. 저도 많이 들어봤죠. 아 정인석 기자는 기레기 아니고 여기는 기레사 네, 회사가 저는 이거 명예훼손입니다 그거. 네. 아니 회사가 거기까지만 했어 아무 얘기도 안 저는 했어. 시사평론가 중에 몇 안 되는 예. 쓰레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시래기로 불리고 시래기. 있습니다. 예. 아그 호가 있잖아 호가 막말 김용민 막말. 선생, 공갈 정청래 예, 선생.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기레기 소리는 다 한 번씩 듣는 것 같아요. 전 기자도 아닌데 왜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까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죠. 네. 우리는 항상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있으니까요. 이 국민들이 기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뭐 어느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사실 좀 정치도 그렇고요. 뭐 지금 자본 권력도 그렇고 뭐 검찰 권력, 사법 권력 다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는데 아니 언론은 왜 개혁의 도마에 그렇죠. 도마에 안 올라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심판받지 않은 권력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웃긴다 니네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세월호 때 잘못했습니다라고 가서 무릎 꿇은 그 기자는 유일하게 최승호 기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잘했거든. 근데 그분이 PD인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난 이제- NL인데. NL이시지. 아무튼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예. 다들 우리 기자들이 그래서 국민들 앞에 당분간은 좀 몸 낮춰서 예. 겸손하게 저희가 이제 그럼요. 과거에 잘못한 바도 있었고 비겁했던 바도 있다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가는 것이 그게 맞아요. 정당한 그리고 것 기자들 같아요. 기사 안 써도 예. 정봉주 정치쇼 있으니까 예. 이거 들으면 되지 뭐 굳이 기사를 봐야 되나요? 아니 제 김용민의- 일자리까지 뺏어가세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도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김용민 기자예요? 야, 여기 아니잖아요. 시래기입니다. 깔때기들 많으니까 치고 들어갈 틈이 없네. 예.
이게 저 영화 1987 보면은 그 극 중에서 실제 당시에는 팩트였던 사실들이 있잖아요. 동아일보사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최근에 이제 동아일보가 기사 플레이하는 것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런 깔때기가 있나, 굉장히 비겁하다. 그때의 동아일보로 돌아가란 얘기예요, 우리 얘기는. 그럴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으면. 예. 그때 동아일보로 돌아가라. 그나마 그때 동아일보 정신을 갖고 있는 건 신동아. 그나마 갖고 있는. 우리 대놓고 비판할 수 있어요. 이제 당시 1987년 때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던 동아일보는 사주의 간섭보다는 기자들의 어떤 그런 파워가. 단합된 능력도. 그 보도 지침 칠판에는 거 지워버리잖아요. 네. 이런 보도 지침 그러더니 그 삐 처리하면서 그냥 지워버리잖아요. 네. 기자들의 집단지성이 힘을 발휘하던 때였는데 그런 때의 동아일보로 돌아가기를 또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향수가 겁니다. 있는 거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그 신년사 발표하고 나서 기자회견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뭐 너무나 많은 매체나 그 얘기가 되고 있죠. 현장에서 직접 기자들이 대본 없이, 각본 없이, 사전 조율 없이 질문을 했고 대통령이 직접 지목을 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형태였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저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많이 해왔던 얘기들보다는 기자분들이 지금 어색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이런 그 바뀌어가는 문화에 대해서 어색해하고 있어서 많은 네티즌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요. 대통령이나 기자회견 현장의 그 분위기를 봤을 때는 과거에 오바마 시절의 백악관 같은데 기자들 쪽으로 카메라를 돌리니까 여기가 청와대구나. 기자들 쪽으로 돌리니까 박근혜 시절의 기자들이 그대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타까운 거죠. 슬픈 일입니다. 오늘 구도상 상당히 안 좋네요. 아니 근데 그 참여한 기자들 평가는 어땠어요? 다들 뭐 신선했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아직 말씀하신 대로 어색하죠. 사실 이제 대놓고 질문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뭐 어제 서로 이제 그 문 대통령과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인형도 들고 옷도 색깔 튀는 옷을 입고 두 손을 들기도 하고 기자들요. 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벌떡 하죠. 일어난 기자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손 들고. 그렇죠. 아이 컨택 옆에 있는 기자 보고 있는데 자기를 본 줄 알고 일어났다고. 그분이 이제 어제 그 하하영 기자와 같은 곳에 있는 원래 그 문 대통령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김보영 기자. 김보영 기자. 요즘 털 많이 났나요? 어제는 깔끔하던데. 이제 내년쯤 되면은. 누구세요, 근데? 저 시사평론가 쓰레기 시래기 김용민입니다. 아니 그 내년쯤 되면은 기자들이 이제 대통령의 그 눈에 띄기 위해서 추장복장을 하고 막 나타나서 이제 퍼포먼스들을 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저는 도리어 그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할 때 대변인 나와서 할 때 혹은 대통령 나올 때 손들라 그러면 이 자기 손이 안 들까봐 이러고 막 드는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저긴 저렇게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써준 거로만 하지? 심지어 순서까지 다 정해놓고는 손을 들어 막 이미 다 누가 얘기할지 다 정해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거 쇼를 한 거죠 한마디로. 각본대로 진행이 된 거지. 손 드는 건 마저도 지문이 있는 거죠. 지문이. 1987을 거기서 찍어요? 영화를 왜 거기 가서 찍어? 그러니까 아무튼 어제 그 전반적인 그 기사들이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눈에 띄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화제성들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많은 분들이 뭐 정치, 경제, 뭐 외교, 안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어제 질문을 받았잖아요. 질문이 너무 많이 겹쳤던 거 아닌가 기자들 간에. 그리고 질문이 겹친 것도 겹친 거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저도 방송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뭘 물어보고 싶은 거지? 맨 마지막 문장 하나면 됐던 건데 앞에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엔 꼭 그런 얘기. 저도 인터뷰 많이 하니까. 공세하다. 제가 인터뷰 많이 하니까 정말 좋은 인터뷰를 하려면 질문을 멍청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답을 해주는 사람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답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었고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아니 그래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 언제 출마 선언하십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한번 해보세요. 멍청한 질문을. 멍청한 질문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마지막에 붙으면 되는 건데 어제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질문을 너무 예스와 노를 이끌어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신문 기자 스타일과 방송 기자 스타일이 따로 있어요. 신문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 기자는 말씀하신 대로 딱 처음 얘기가 나오길 원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해야 되고 질문을 구구장창하면 정말 싫어하잖아요. 신문 기자들은 이런 배경에서 이런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딱
흔히 얘기하는 그 주제와 야마를 정해놓고 질문하는 핵심을 거죠. 원하는 정해놓고. 답을 듣기 위해서 하죠. 예. 제가 그래서 어제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예. 그럼 대통령이 그 질문이 장황했든 어쨌든 답을 하죠. 예. 그렇다면 이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하거나 다시 논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야 된다. 세컨 질문이 있어야 예, 된다.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을 하자면 그렇게 서로가 주고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좀 답을 골라보면 질문 자체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제 어찌됐건 그 댓글 관련된 예. 그 질문을 했던 질문연답. 예. 충분히 힘들었잖아요, 그 기자. 그 너무 기자가 힘들었죠.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어제 결국은 세트를 정해놓고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인데 예. 해당 사항이 거기에 적합한가도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 아니 근데 대통령이 또 현답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처럼 이렇게 많이 받아온 사람 있냐? 그 대통령이 받은 그 댓글은 사이버하고 국정원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뭐 댓글은 뭐 조선팔도에 있는 댓글은 다 받으셨으니까. 예. 그 이제 조선비즈라는 매체에서 기자 활동하시는 분이 질문을 했고 그 질문도 저는 사실 처음에 뭔 얘기하려고 저러지라는 얘기를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 점잖게 하려고 돌려 얘기한 거죠. 그것도 웃긴 예. 것 같아요. 점잖게 한다고 올해 나가면 했는데 우리 정인석 기자 엄청 까이겠다. 예, 질문 자체가 저는 악플 좋습니다. 공세겠다 싶고 그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답도 하나라고 봐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그 또한 국민들의 의견이고 아니 표현이고.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연예인만큼은 아니지만 악플은 당연한 거다. 이런데 저한테 폭탄 올라. 근데 아니 근데 정인석 기자님 그 악플을 왜 봐요? 안 보면 되잖아. 아니 메일로 오잖아요. 메일로. 제가 기사 밑에 찾아보진 않지만 메일로도 이제 보내시는 아니 분들이 그 있거든요. 스킵하세요 그냥. 봐야죠. 저에 대한 관심인데. 아니 그또 저기 그 화제 그 질문. 질문 예. 그 뭐 악플과 관련해서 예. 대통령께서 당신의 지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라고 했는데 이 이른바 기사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왜 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다 이렇게 이른바 묶어버리는지. 그룹으로 예, 예. 뭐 도매금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 분노하는 그런 네티즌 의견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아니 그렇게 그 선입견을 갖고 규정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암흑의 빠들이 지금 준동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의견들 하나하나를 다 싸잡아서 매도를 하는 이런 것도 언론인의 자세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해가 무술년 개띠 해지 않습니까? 예. 그 개들 많이들 좋아하시고 반려견 정말 예쁜데 안 좋은 개 2마리가 있다 그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개들. 어떤 게요? 편견하고 선입견. 편견과 선입견. 이게 뭐 그 얘기 지금 어디서 밑으로 날린 거예요? 주워 들었어요. 네. 급 당황하시네. 이분 누군가 봤더니 고현준 만평작자. 예, 만평작자. 뭐 이 작자가 만평작자. 악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주로 받는 악플은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리냐. 아주 결정적인 치명적인 악플들. 예. 치명적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꼭 전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처럼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악플 무지하게 들어와요. 그럼 악플만 건너뛰면서 봐요 그냥. 그럼 뭐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 그러니까 악플을 보고 데미지를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겠죠. 예. 저는 악플마저도 즐기는 편이라서. 네.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전 악플이 좋습니다. 무플보다. 오. 네. 진짜로. 근데 무플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언로가 좀 열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질문과 응답이 있는 그렇죠. 질의응답이 있는 네. 정치 문화가 선지 문화로 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고 있다. 그 과정이다. 이렇게. 아니 봐야지. 너무 악플 얘기만 하시니까 그러는데 네. 저는 어제 그 질문에 가장 저는 인상적인 질문이 예. 미국하고 북한 중에 누구 편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미 포지셔닝 간에 얘기를 싸우면 했죠. 네. 갈등이 있으면 문 대통령은 어느 편을 들 오. 거냐라고 미국 ABC 방송에 이제 한국인 특파원이 물었어요. 야.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미국인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러니까 문 대통령 뭐라고 답변했어요? 정말 그것도 의문현답이죠. 사실 미디어 트레이닝이 잘 돼 있다 저는 느꼈는데 보통은 이제 뭐 당황했을겠죠. 근데 결국에 누구 편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한국과 미국은 잘 지내고 있다. 그렇죠. 정보를 잘 공유하고 있다. 예. 이 정도 선으로 얘기를 했죠. 결국은 남북회담을 투트랙으로 하면 북한에서 항상 남쪽에 물어본답니다. 우리 똑같은 질문을 해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할등이 있으면 동무는 어느 편이야?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항상.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갔고 이랬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있는 한 북과 미국은 절대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 말도 아주. 그럼요. 멋지네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고 정책이거든요. 예, 이게. 예, 예.
왜 싸우죠? 제가 있는데. 그리고 Why 이번에 fight because of me? 아마 청와대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예.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또 미국에서 AP 특파원이 물었던가요? 예. 이번에 남북 대화하게 된 것에 트럼프의 공이 얼마나 되는 걸로 보이냐라고 또 물었죠. 매우 크다. 매우 크다라고 해서 다들 very 웃었죠. big. 예. 엄청 크다. 엄청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것 때문에 어제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게 된 게 아니라 분위기가 좋았던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런 생각이 트럼프 돼요. 대통령 분석하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고마워하는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서 자기 자랑할 수 있게 소재를 제공해 준 사람을 그렇게 원래 좋아한대요. 인터내셔널 슈퍼 그랜드 빛깔대기가 트럼프예요. 왜냐하면 지금 남가북이 대하는데 느닷없이 자기 정책 때문에 이랬대. 예. 그럴 때는 그거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응을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거죠. 네, 진짜로. 네. 트럼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아는 거지. 예. 네. 저는 저 장면이 가장 그 귀가 솔깃했는데요. 라디오로 들어서 103.5로 들었습니다. 러브 FM. 예. 그 중계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예.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예.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왜 한일 사이의 합의를 파기를 한다든지 재협상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정부와 정부 사이에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2015년 12월 28일의 합의를 그 파기 재협상 차원을 넘어서서 인정 자체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상으로 두진 네. 않는 거죠. 네. 그런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정부와 정부 사이의 합의가 아니었었어요. 각국의 국방부 그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선언문이 그냥 각자 알아서 예. 윤병세. 예. 비응세. 예. 근데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면 합의가. 아침도 안 먹었는데 이면수가 생각나요. 이면 합의. 그 과거 정부들은 왜 이렇게 이면 합의를 해요? 왜 국민들한테 제대로 소상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면 합의라고 그러지 않고요. 그걸 전문 용어로 꼼수 합의라고 그러는 꼼수 거야. 합의. 그럼요. 예. 뒷거래. 나 꼼수 출신이 이면 합의가 뭐야? 그래. 뒷거래. 예. 뒷거래를 한 건데 그 과정이나 그 결과도 하나도 정의롭지 않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문제는 정부와 정부 사이에 합의할 내용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문제다라고 선언했다는 점은 저는 뭐 재협상 파기 차원을 넘어서 뛰어넘은 거죠. 더 큰 그럼요. 이 합의의 권위를 완전히 바람을 빼버린 그런 선언이었다라고 생각을 거기에 합니다. 담겨 있는 함의는 이렇게 들리네요. 저는 이제 그거 안 봤는데 여기서 들으려고 안 봤어요. 예. 함의가 뭐냐면 예. 역사적 진실 앞에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 예? 예. 그런 느낌 딱 와요. 듣는 예, 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 정부가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일본으로부터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예. 하지 않겠다라고 한 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가 중심에 이 피해 할머니들을 빼놓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뭐야 10억엔 그거는 이번에 김현수 선수한테 좀 빌려달라 그러면 돼요. 김현수가 그 컴백하면서 4년 동안 연봉이 96억이에요. 그거면 다 갚아요. 김현수가 누군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 LG 트윈스 이번에 계약하신 예. 네. 볼티모어에서 뛰다가 돌아오신 예. 김현수 선수. 타격 머신 네, 연봉을 엄청 받았죠. 4년 해갖고 96억인가요? 네. 그거 달라 그러면 돼요. 김현수 잠깐만 줘라. 글쎄요. 뭐 김현수 선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자 어제 사실은 그 외신 기자 3인방 3인방 모두 또 공교롭게 여성분들이었고 예. 일단은 그 워싱턴 포스트의 이분은 아나 그 아나 파이필드 뭐 파이트, 이름이 아나 파이트. 그런데 그 처음에 인사를 한국말로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것까지는 한국말로 하고 지금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라고 질문은 영어로 했는데 그때 뭐 다들 기자단 모두 함께 웃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BBC의 로라 비커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ABC의 그 조주희 기자. 조주희 기자까지 해서 이 외신의 3인방. 조주희 기자는 판도라 나왔던 그 조주희 기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그래서 그 어제 기자가 그 이제 누구 편이냐고 물은 거예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북미 간에 분쟁이 누구 있으면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조주희 했었는데 기자가요? 예. 그래서 판도라에서 잘렸나? 글쎄 뭐 하여튼 자꾸 새는데 이 세 명의 외신 기자들은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각자 그 개인 SNS에다가 어떤 소감 같은 걸 올렸어요. 과거 혹은 현재 백악관하고 비교해봤을 때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기자회견은 너무나 좋았다. 아하. 75분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했고 그리고 올드 미디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거기에 아예 명칭을 했더라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이 올드 미디어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온 소규모 지역지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질문을 받았던 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17개 매체 중에 어제 그 질문을 했던 지역지가 5군데였어요.
매체였어요. 예. 뭐 충청권에 있는 곳, 대전, 울산, 강원 뭐 이렇게 지역에 있는 매체들도 질문을 할 수 있었고 과거에는 그렇게 좀 두각을 못 냈다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아예 그 질문 순서에 빠져 있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적절히 잘 들어갔던 것 같고 그 왜 수호랑 인형 들었던 분이 인형 들어서 그 지목 받으려고 했던 분이 강원도민일보 기자이셨어요.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에서 온 강원도민일보 누구입니다. 아유 인상적이네요. 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분들은 그 세 분이 다 그렇게 인상적이고 좋은 기자회견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백악관이 아니라 지금의 백악관을 다 비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을 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 한국 정부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교한 게 아니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 백악관의 기자회견 모습과 특히나 이제 어제 로라 비커 BBC 특파원 같은 경우는 워싱턴 특파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옛날 오바마 정부 때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하다가 지금의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제 불통 당신은 뭐 많이 했어요. CNN 기자한테 가짜뉴스 하는 기자 답변 질문 안 받아. 그러니까 이거 페이크 뉴스 막 이런 소리 막 했었잖아요. 그런 거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오바마 시절에는 소통을 잘했잖아요. 그렇죠. 정치부장하고 늘 토론하고. 이번 기자회견을 백악관식을 그걸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거죠 사실. 이전 오바마 정부 전까지의 백악관 기자회견 스타일을. 그 예전에 왜 대선 토론회 할 때 그 정책실장한테 뭐 질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한번 구설수에 오른 적 있었잖아요. 이번 실제 장하성 실장한테 또 답을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그냥 광고 없이 쭉 갔으면 좋겠는데. 자, 채널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 정봉재 정치쇼 3부 아빠들의 왕수다. 이게 아빠들의 왕수다가 재밌어요. 이게.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근데 이게 참 이 세상사하고 똑같은 게 처음에 재밌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반면에 처음에 재미없던 것들이 바닥에서 시작했어. 저희는 진짜 바닥 치고 왔어요 진짜. 진짜 이 바닥에서 시작한 게 생존력이 있어요. 저희 목요일 항상 간단하게. 원래 다른 프로는 이렇게 땜빵이 들어오면 죽거든. 땜빵이 들어오도 사는 프로야 이게. 뭐 땜빵이 들어와서 사는 프로는 아니었어요. 주전 같은 그렇죠. 아니 땜빵이 자기 능력에 지금 10%밖에 발휘를 못해요. 왜냐면 저 양반은 막말을 해야지 이게. 막말해야지 빵빵 터지거든. 오죽하면 그 청취율 조사에서 인기 조사에서 에어컨한테도 졌잖아요 한때는. 슬픈 일이네요. 예. 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뭐 당황하지 마. 청취율 조사인데 당황하는 사람 봤어요? 당황하면서 바로 끊어버리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자, 따르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라디오 들으셨나요? 네. 네. 무슨 프로그램 들으셨어요? 정봉주의 정치쇼 들었어요. 진행자는 정봉주겠네요. 이렇게 안 묻습니다. 네, 진행자는요? 네. 진행자는요? 봉도사님이요? 땡. 김용민입니다. 제야의 종수입니다. 진행자는 반드시 정봉주. 오늘도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견학 오잖아요. 네. 학부모님들이 6분이 같이 오셨어. 네. 근데 6분이 다 키가 70이 넘어. 어머님들이. 다 늦시네. 다 훌륭하신 분들이야. 그런데 봉도사다. 그런데 이 청취율 조사했을 때 봉도사다 그러면 큰일 나요. 정봉주다. 정봉주라고 세 글자를 또박또박. 자, 방송국은요? 스브스 아니고 SBS요? 예, SBS를 그 BBC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 진출은 아직 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네. SBS 띵동댕. 이번에 이제 한 10% 우리도 두 자릿수 넘겨야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도 관계없어요 뭐. 땜빵이 들어오는 방송이니까. 자, 다음 이슈. 예. 정유석 기자님.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이 1월 9일 날 엊그제 있었죠. 예. 처음 치고 25개월 만에 재개한 거 치고 다들 성과가 있었다. 성과가 더 많습니다. 예. 야당에서 또 비판하잖아요. 이럴 거 왜 했냐. 뭐 북한에 넘어간 거다. 그리고 비핵화 넘어가겠냐. 비핵화 그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넘어가면 우리 그 대표는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일단은 첫 출발은 산뜻했다. 순조로운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평창 올림픽인데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걸 확정을 했죠. 야, 대규모. 맞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선수는 응원단, 예술단. 벌써 지금 입가에 미소가 그냥 만연한데요.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뭐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때 선수들보다 오히려 응원단이 더 그렇죠. 주목을 맞아요. 받았었죠. 이번 올림픽도 사실은 선수단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거든요. 10명 네. 내외로 보고 20일에 IOC에서 남북 회담을 같이 한답니다. 예. 거기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근데 요번이 다른 게 그동안은 선수단하고 응원단만 왔어요. 네. 인천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근데 이번에는 예술단이 오고요. 그다음에 기자단도 온다고 하고 오호. 태권도 시범단도 온다고 어허. 하고요. 그리고 올림픽위원회 대표단도 오고 그리고 되게 생소한 북한에만 있는 참관단이라는 것도 온답니다. 아, 그게 이제 응원단인가 보죠? 참관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되는데 주로 이제 이거 대회 자체를 보는 그냥 그거 자체로 그냥 보는 오. 이런 참관단이라는 거죠. 뭐 근데 엑스포에 참가하듯이. 맞습니다. 근데 뭐 그것만 보겠어요. 이제 다른 야당에서 것들 이제 또 모르겠네. 저 대규모 정보 요원들이 그렇죠. 뭐 내려온다. 아니 감시용이다. 그럴 수도 이러지. 있죠. 예. 사실 거기 안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들 우리나라에 이미 다 노출된 언론인데 뭘 와서 참관을 해요? 팟캐스트면 모를까 또. 팟캐스트도 참관할 걸요. 그 리성권 저 북측 대표가 오자마자 그 왜 조명균 장관 스케이트 어렸을 때 탔다는 거, 탔던 예. 그게 바로 전날 보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당연히 보죠.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 쇼도 좀 다 듣고 듣고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 정모 장관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 했던. 정세현 장관이라는 분이 어떻게 계시고 아세요? 정봉영 장관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다가 북한에서 우리 정봉주 의원 관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뭘 하는데 그 팟캐스트 하잖아요.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팟캐스트는 땜빵도 잘하실 거예요. 땜빵 김영민 선생. 예. 그럼요. 아니, 그런 분들한테 청취율 조사해야지 다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 대상으로 좀 팟캐스트는 넓혀야 돼. 청취율 전 조사. 세계 어디서든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오, 예. 그래요? 예. 인터넷 환경만 있으면 뭐. 야, 그거 대단한 거구나 팟캐스트가.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간섭이 없잖아요. 북쪽은. 엄청 깨끗하게 잘 들릴 걸요. 그럼 팟캐스트 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북한에 가서 이제 남북 교류가 좋아지면 북한 가서 굳이 가면 되겠네. 아유, 뭐 어디든 일자리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가서 김정은 계속 비판하다가 김정은을 비판할 수도 있고 저는 뭐 다 비판할 수 있다고 아니 생각해요. 우리나라 탤런트 김정은이라 그러면 되잖아. 아, 그럴까요? 부자 되세요. 우리가 잡담 방송이 뭐 뉴스를 전해줘야지. 네, 근데 이제 선수단 규모는 아마 차장체가 될 것 같고 누가 대표로 오느냐도 지금 관심이고요. 그렇죠. 아하. 대표단의 대표. 그렇죠. 얼굴. 북한 대표단의 대표. 어. 김여정이 오면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아방카가 오면 그림이 되겠네라고 기대는 하는데 예.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미국은 국민들이 있죠. 헐 대박. 그렇겠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차려놓은 잔치에 예. 정말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있잖아요. 유엔 예. 제재도 있고 안보리 한국도 제재. 예. 자체 제재가 있고 미국도 제재가 있는데 어떻게 오느냐가 문제예요. 비행기를 못 띄운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 제재나 안보리 제재를 보면 북한 선박 항공기에 대한 이동도 막고 있고요. 한국이 제공한 비행기 내지는 수로의 배 선박 서비스도 막고 있어요. 가능한 건 육로밖에 육로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또 나오는 아니면 게 도로. 예. 예. 그래서 지금 동쪽으로 오느냐 서쪽으로 오느냐를 두고 앞으로 이제 회담을 한다는 거고 왜 또 군사회담을 할 수밖에 없느냐. 내려올 때 군사회담 거기 한 라인을 연락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려간다. 내려간다. 무장 해제하라. 그래서 군사회담이 병행할 수밖에 없고 군사회담도 평창 올림픽이 지금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유엔의 제재를 군사 훈련도 좀 예외적으로. 연기했기 때문에 이 예외적으로. 기간 중안에는 한시적으로 제재를 푸는 거예요. 그걸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정확히 진짜 봉도사님 정확히 예상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유엔과 미국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외를. 그래서 어제 저녁에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 통화한 내용이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 그래서 북미 간의 대화가 되면 그다음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접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실무자들에게 좀 지시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가능성은 충분히. 그러니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그냥 느닷없이 자기 생각은 얘기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분위기를 알고 얘기했을 거고요. 최용해가 북한의 이제 2인자로 알려져 있죠. 예. 이 사람도 제재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못 올 거다라고 하지만 이것하고 또 굳이 연관시킬 필요가 있냐. 약간 말씀하셨던 대로 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재라는 게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대문은 쫙 막아놓고 있지만 조그맣게 쪽문 하나 열어놓는 거죠 이 뒤에. 예. 저는 이미 그 선이 다 있는 예. 경의선을 통해서 그리고 중앙선을 통해서 신경강선을 통해서 철도로 이렇게
개성에서 평창까지 이동하는 그 그림을 상상해봐요. 아니, 개성에서 평창까지 오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네. 북이 이동하는데 북은 이게 지금 그 철로 사정이 안 좋았고 예. 30km 이상을 못 달려요. 근데 이제 뭐 개성에서 출발하면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아니, 개성까지 또 내려오는 게. 예? 개성까지 자기들 내려오는 게 힘이 되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전세계를 뛰어갖고 바로 오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건 뭐 지금 제재 상황이라고 하니까 예. 육로로 이동한다면 어찌됐건 철도가 됐건 도로가 됐건 개성까지는 와야 육로로 온다면. 아니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제재하는 것에 거의 틈을 내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예. 돌 하나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갖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다 좋은데 제재 계속 가되 요 기간은 한시적으로 좀 풀자. 근데 끝나자마자 야 또 제재하자.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창피하잖아 그게. 그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왜 그 다대포 앞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 우리 응원자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 지금 크루즈 얘기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는 게 한국에서 크루즈를 보내서 북한 선수단 혹은 뭐 예술단 참관단 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오는 예. 방법을 강구하는 게 강원도에 사실은 이 대규모 인원이 오면 숙소 문제도 굉장히 좀 그렇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가 온다면 그게 동시에 해결될 수 있지 우리가 않을까. 배를 띄우면 그렇죠. 좋은 방법이네. 배에서 예. 배에서 머물렀으니까 부산 아시안 게임 때도. 강릉 예. 예, 뭐 그러니까 강구에서 크루즈가 예. 시설이 그냥 우리가 배에서 하는 불편한 게 아니고 완전 대형 호텔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크루즈 타보셨어요? 세월호 예전에 한번 타봤는데 저도 못 타봤어요. 예, 근데 예. 그 타본 사람들 그러더라고. 크루즈가 뭐죠? 정말 좋은 크루즈는 그렇죠. 그거 몰라요. 크루즈 이름이 로빈슨이에요. 로빈슨 크루즈. 크루즈 크루소. 여기는 진짜 외국 사람 성까지 다 바꿔버린다. 근데 조명균 장관이 이번에 회담을 하면서 예. 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평창 올림픽을 3피읍 올림픽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읍. 예. 근데 피읍은 사실 제목이 안 되고 그냥 3평 올림픽이에요. 삼평. 평양, 평창, 평화. 평양, 평창, 평화. 평양에서 평창으로 연결되면 그게 곧 평화라는 얘기인데 그걸 사실 말씀하시는 그 이동 동선으로 사실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 말씀은 평양에서 출발해서 어떤 형태로도 오든 간에 평창에 딱 오면 그것 자체가 상당히 뭐 기사도 될 수 있고 그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직접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래서 요 기회를 미국과 북한이 대화가 되면 요 기회를 우리는 철저하게 활용을 해야 돼요. 다시 그래서 요때 뚫어놓은 것은 불가역적. 불가역적 여기서 네.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역적될 것 같은데요. 불가역적 역진 방지. 역진 방지. 촉진 방지. 빠꾸 금지. 백도 금지. 예. 자, 다음 뉴스. 제가 준비했는데요. 예. 아랍에미리트 이면 합의. 이면 합의를 왜 넘어서 이면 합의를 이렇게 해요, 진짜. 이 위안부 합의 건도 그렇고 말이죠. 예. 이게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뭔가 나라에 큰 위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 같은데 국민을 다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그렇죠. 기만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자, 2010년 11월 11일 이때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위원 참 오래 했죠. 국방위원장도 지낸 예. 유승민 현 바른정당 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김태형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국회에서? 네, 유사시에 우리 군이 아랍에미리트의 유사시에 예. 우리 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보도도 나왔고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사실이냐 이게 정말 그런 합의를 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예. 그때 김태형 장관은 부인했습니다. 강력하게 부인했죠. 예, 뭐 여러 번 물어봤는데 여러 번 예. 부인했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주요 신문들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군의 자동 개입설. 아랍에미리트 위기 시에 우리 군 자동 개입설. 자, 그런데 그날 말이죠. 김태형 장관이 했던 또 다른 발언이 있습니다. 무슨 발언이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된다면 아랍에미리트 파병 적극 추진하라. 이렇게 독려했다는 내용입니다. 김태훈 장관에게요? 네. 오호. 그 발언 내용을 제가 지금 상황하고 완전 근데 반대로. 하루 전에는 예. 자기가 국회에 그 자기가 마치 전결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거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네요. 자,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예. 뭐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동 개입설. 아랍에미리트 유사시의 자동 개입설과 관련해서는 김태형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 예.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 원전 수주를 위해서 파병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라라고
이게 말하자면 김태형 장관이 보고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다. 이 내용과 관련한 보도는 제가 어제 찾아냈어요. 2010년 11월 12일 MBC 뉴스투데이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실제로 그 육성도 나왔고요. 김태형 장관의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 2010년 몇 월 며칠이요? 11월 12일. 그러니까 11월 11일에 그런 국방위 회의가 있었고 그 이튿날 MBC가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우리 김영민 PD가 이런 찾아내 귀신이에요, 귀신. 예. 자 그렇다면은 김태형 장관이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잘했다, 추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우리 군의 자동 개입설은 MB한테 보고를 안 했을까요? 김태형 장관이? 상식적인 생각을 해봐도 예. 국무회의란 게 있고 그래서 뭐 짜장면 먹으면서 장은 안 못되는 얘기인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확인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우리 군의 자동 개입설은 이미 그 안이 통과가 됐다. 그 국무회의에 그 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우리 군의 자동 개입설은 당시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국회에서 질의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MB가 우리 군의 자동 개입설 그거 사실인가? 자기가 정말 몰랐다 하더라도 그 물어볼 만한 사안 아니었냐 이거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국무회의 통과하는데 뭐 그럼 졸면서 그 MB 아바타가 그럼 뭐 안철수 가서 회의랍니까? 어쨌든 군 통수권자잖아요, 대통령이. 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퍼즐이 완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어폰 꽂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네. 이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도 김태형 장관은 MB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제 자기가 다 안고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자기가 다 안고 가기에는 너무나 커졌죠.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정황들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진짜 정확하게 퍼즐이 딱 떨어지네. 새로 취재할 것도 없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MB한테 당연히 보고가 된 것이고 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MB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빼박캔트. 근데 전 하나 좀 묻고 싶은 게 누구에게 지명을 하세요 누군지. 우리 대통령에게 대통령에게 묻고 싶지만 그 대통령과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김용희 PD님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자동 개입설에 관한 내용이 조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MOU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MOU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협정을 하려고 했더니 국회도 비준 동의가 있어야 된다. 비준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MOU로 격화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김종대 의원의 주장 아니에요. 협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조약도 그 국회 뭐 동의가 구해야 되니까 MOU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 김태형 전 장관은 빠져나갈 곳을 거기서 찾는 것 같아요. MOU에서. 그러니까 조약은 맞습니다. 대통령이 맺어야 되는 거고 국회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런 건데 MOU는 과연 그런 것이냐라고 그걸 믿고 아마 김태형 전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그는 위증죄도 얘기하는데 그렇죠. 꼼수죠. 전형적인 꼼수고 그리고 말장난이죠. 위증죄라는 것도 국회에서 했던 거는 그 당시에는 원래 이제 그 증인으로 나올 때는 그게 위증죄가 적용되는데 그 당시에는 선서를 안 하는 그냥 현안 보고였어요. 김태형 전 장관 그 당시 유승민 의원이 물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기계 선언을 했냐 안 했냐 자기가 국방장관으로서 그 어깨에 눌려 있는 이 아주 준엄한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 책임만 피해 나가려고 이런 그 무슨 문구 하나 이게 MOU냐 협약이냐 뭐 조약이냐 뭐 따지고 있는 그 자체가 웃긴 겁니다. 이제 이미 그 해외에서 그 다른 나라와 해외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이렇게 어떤 협정을 맺는들 조약을 맺는들 MOU를 맺는들 이거는 사실 국가 안보에 아주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국민의 삶에 아주 막중한 그런 막대한 그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면은 이건 당연히 국회 비준 사항이에요. 무조건. 아니 그러니까 이란이 시합하고 여기 순위판인데 이란하고 분쟁이 생기는데 이란이 야 우리 어디죠 지금 UAE하고 싸우면서 한번 붙으려고 그러는데 한국들이 여기 개입하게 돼 있어. 그 봤더니 MOU래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네. 이러고 싸웁니까? 어찌됐든 군사적 동맹 관계가 있으니 너네 여기 개입하면 안 돼? 그렇죠. 라고 우리에게 강한 적대적 의사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란에 들어가 있는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무렵에 또 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김호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직 의원인데 그분이 군인 출신이에요. 여성인데 그분이 이제 물어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뭐 테러 위험국이냐? 근데 김태형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알고 있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예멘 사태에 개입했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예멘 사태에 그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대적점에 선 그런 군이 그쪽에 있는 원전 우리가 폭파시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타겟이 되는 건데요. 협박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위험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김태형 장관이 국회에 그 양반이? 잘못 보고한 거죠. 그 양반이 두바이만 가봐서 그래. 그런 분들한테 국방을 맡겼던 그때 대통령 도대체 그리고 아이고. 근데 제가요. 그 사실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때도 제가 실액이 아니었습니까? 예. 김태형 장관 발언. 그럼 안에는 에어컨 있고 밖엔 실외기가 예, 있는. 그렇습니다. 실외기였습니다. 실외기. 그때 이제 천안함 이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김태형 장관의 워딩이나 이런 것들을 예의 주시해서 봤는데 지금 요즘 이분이 그 이면 계약 특히 그 자동 개입설과 관련해서 이실직고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걸 보나 또 그건 뭐 본인이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나 이거는 이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혼자 다 뒤집어 쓰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에 따르면 자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니까 이건 한마디로 뭔가 행간에 직접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사실은 이거 MB가 다 시켜서 한 겁니다. 예.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내심. 예. 진짜 그것이 뭐 감추고 싶을 의지가 있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호할 의도가 있다면 이럴 땐 일절 침묵하는 것이 그렇죠. 예. 상책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 기자를 만나고요. 예, 중앙일보 기자도 만나고 JTBC 기자도 만나고 나무 깎다가 예, 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분이 그만둘 시기 이후에도 제가 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좀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유추 가능하네요. 예.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특징이 과거에 친했다 다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우리 정봉주 우리 전 MC, 의원님이 예. MC라고 얘기했어요. MC 자리 욕심내지 말고 그냥. MC정. 예. MC정이 김태형 장관하고 인터뷰를 한번 요청하면은 나오지도 않겠는가. 예. 여기서요. 여기서 좋은 방법.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럼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안 나오면 책임지실 거예요? 안 나오면 이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초대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일단 저하고 김태형 장관하고 먼저 예. MOU를 맺어볼게요. MOU를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이명거래. 아니 고정 게스트로 이명거래. MOU를 맺어서 이명거래는 뭐냐면 예. 자동 예. 취재 응하게끔. 예. 그러니까 이제 음성 누군가가 그러세요. 고정 출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예. 자동 출연. 그 음성 변조 좋네. 김태형 장관이라고 얘기하고 음성만 변조 시켜준다고. 예, 김태형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김태형. 어머. 야 나쁘지 않은데요. 방송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은 다 부려야죠. 그럼요. 예. 예.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도 해준다 그래요 여기다가. 그래 신문지 하나 뒤집어 쓰고. 보이는 라디오니까. 예. 자다. 김태형 장관님 죄송합니다. 나오세요 그냥 한번. 김태형 전 장관은 나와서 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나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자꾸 예. 그런 거 제대로 이렇게 내보내지 않으면요 치질 걸려요. 우리 또 청취자분 중에는 직권남용 위증죄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이제 와서 입을 여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또 피해 나갑니까 이런. 예. 예리하세요. 예, 근데 예.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폭탄 발사해 주세요. 자, 김현준 기자가 김현준, 네. 고현준입니다. 고현준 기자님. 김현준은 옛날 야구 농구 선수 삼성전자. 네, 안타깝게도. 예,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네. 돌아가셨어요. 예, 우리 저 초등학교 후배 하네. 아 그래요? 금성초등학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였는데요. 삼성전자 뒤로 물러나면서 슈팅하는 게 일품이다. 3점 슛. 페이드어웨이 슛이라고 그러죠. 페이드어웨이. 예. 페이드어웨이가 전면으로 싹 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뒤로 싹 물러서면서 점프를 그 블럭에 안 걸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른 보도하세요. 이번에는요 가짜 뉴스 이야기인데 그 민주당에서 이번에 그 가짜 뉴스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어요 홈페이지 안에. 예, 그만큼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가 크다라는 것인데 이게 미국에서 그 스타벅스 관련된 가짜 뉴스 이거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고 내용인즉슨 그 일종의 그 페이스북에 누군가의 계정에 올라온 글이 캡처가 돼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이게 일파만파 퍼져나간 건데요. 애틀란타에 있는 그 스타벅스에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흑인이고 이 흑인이 본인의 경험담인 것처럼 적어놓은 글이었거든요. 백인 손님들이 오면은 뭐 커피에 침을 뱉는다든지, 뭐 어떤 경우에는 그 뭐
피를 묻혀서 그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그 흑인을 비하하는 백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응징하고 복수했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예. 이 글이 사실은 누가 만든 건지 혹은 뭐 그 실제 계정으로 밝혀져 있는 사람의 실제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퍼져 나가면서 오히려 그 인종차별 그 갈등을 더 증폭시켜 버리는 그 결과가 초래가 된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특히 백인들이 많이 믿게 되면서 그 흑백 갈등에 아주 큰 뭐 도화선 같은 게 됐던 거거든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이게 결국은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윗이라든지 수많은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여과 없이 등장하는 가짜 뉴스들이 있는데 그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립자가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터치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그런 걸 시비 거는 사람들한테 미쳤냐 뭐 이런 표현들 썼었는데 이번에는 페이스북 자체에서도 만약에 그 가짜 뉴스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팩트 체크가 된 걸 동시에 게재해서 이것들을 그 감별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그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워낙에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특히 그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고 사실 이건 제가 이게 경험했던 건데 저희 엄마, 저희 어머니도 그 카톡을 쓰는데 카톡 단톡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각각에. 거기 올라오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허무맹랑하고 조잡하고 조악한 그 합성물들인데 저희 어머니는 믿으시더라고요. 믿죠. 그 믿고 저한테 얘기하실 때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거 아니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봤자 근데 야 이런데 이 매체에 올라오는 게 가짜일 수 있어? 그 제가 이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인데 지금 대학교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있는데요. 가짜 뉴스 만드는 플랫폼을 과거에 본인이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직접 만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은 내가 이러이러한 기사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 스티커 사진 찍으면 그 폼 만들듯이 만든 건데 그거를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거기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실제인 양 그 실제로 스마트폰에 띄워놓고 보면 정상적인 뉴스랑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의 여부를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일반 그 사용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그 검증을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는 그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어요. 민주당 알겠습니다. 자 윤영희님 정치적으로 빵빵 터지네요. 임동현님 이분들 의식의 흐름 방송 권상부님, 봉도사님 이 방송 들으면 너무나 통쾌합니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그냥 확 끝나는 거예요.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전여옥 전 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